안녕하세요. 저스트 사이언스입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은 시뮬레이션 모의 실험입니다. 이 영상의 글과 그림은 시잉 사이언스와 이 책의 번역서인 과학의 눈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시뮬레이션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모의 실험이라고도 하는데요. 과학자들은 물체와 시스템의 거동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대수를 사용을 합니다. 이 대수를 이용한 대수방정식은 현실 세계의 현상을 모델링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요. 현대의 컴퓨팅 시대에서는 이 대수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수학 모델을 다양한 초기 조건을 넣어서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초기 조건을 넣어서 실행하여 실제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합니다. 즉,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실제 세계의 결과와 이 수학 모델의 결과를 서로 비교할 수 있게 예측을 해주는데요. 컴퓨터는 이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시각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수학 모델을 이용해서 다양한 스타팅 컨디션 혹은 이니셜 컨디션을 이용을 해서 실행하는 이것을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1963년에 로렌츠 어트랙터 혹은 로렌츠 끌개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을 구성하는 이 선들은 1963년 수학자이자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가 대기의 컨벡션, 대류 현상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만든 세 개의 간단한 대수방정식의 해집합입니다. 즉, 대수방정식의 해집합으로 구성된 이러한 선들이 보이는데요. 이 방정식들의 변수를 특정 범위의 값으로 설정하게 되면은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대기의 특성을 반영한 chaotic solution, 즉 혼돈적 해가 만들어집니다. 이를 로렌츠는 나비 효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합니다. 즉,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의 초기 조건, 아까 스타팅 컨디션 혹은 이니셜 컨디션 같은, 예를 들어서 나비의 날갯짓과 같은 이러한 초기 조건을 조금만 변경해도 이후에 발생하는 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렌츠 끌개의 그 솔루션을 보여주고 있는 예시였고요. 두 번째 시뮬레이션 결과는 머큐리 오비터라고 하는 우주 탐사선이 있었습니다. 이 우주 탐사선의 예상 궤도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1991년 작품이고요. 나사의 한 과학팀은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머큐리 오비터로 명명된 이름 붙여진 이 수성을 향하는 우주 탐사선의 궤도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컴퓨터는 뉴런의 만유인력 법칙과 운동 법칙, 그리고 태양계 내부 행성들의 운동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했는데요. 그 프로그래밍한 결과가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머큐리 오비터는 실제로는 발사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궤도 계획은 이러한 궤도 계획은 2004년에 발사되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수성 궤도를 돌았던 탐사선인 메신저호에 여기 메신저호에 맞게 수정이 되어서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시뮬레이션 결과였고요. 세 번째는 로지스틱 맵이라고 하는 분기 다이어그램입니다. 로버트 메이라는 그 과학자가 이러한 로지스틱 맵을 고안을 했는데요. 1976년 작품입니다. 1970년대 로버트 메이는 동물 개체군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계산하는 간단한 대수함수를 고안을 했습니다. 여기 그 알지브레이크 펑션 대수함수를 그 로버트 메이가 1970년대에 고안을 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이 X축이 R입니다. 이게 바로 그 동물의 개체군의 성장률이에요. 그러면 그 초기 개체군의 크기가 0.5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그림은 중간부터 나온 그림이고요. 초기 값은 0.5가 되겠습니다. 이 0.5라는 수치는 최대값이 1이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최대값의 2분의 1에 해당이 되는 0.5부터 시작이 되었다가 수천 세대가 지난 후 이 성장률 R에 대해서 개체군의 크기를, 즉 X라고 하죠. 개체군의 크기 X를 그려보면 이러한 로지스틱 맵이 만들어집니다. R이 2가 되면, 역시 이 그래프에서는 안 보이는데 R이 2가 되면 각각의 번식쌍은 두 마리의 자손을 낳고 그럼 개체수는 0.5로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 두 마리의 번식쌍은 역시 두 마리의 자손을 낳게 되면은 성장률이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R이 1과 3일 때, 즉 1과 3 사이에 모든 R 값에 대해서 개체군은 3이 여기 있잖아요. 이 정도. 여러 세대가 지난 후에 특정한 값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라인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뜻이죠. 3까지. 그러다가 예상외로 R이 3보다 크게 되면은, 즉 R이 3을 넘어서면 이 X라는 개체수는 두 개의 값으로 분기가 됩니다. 즉, 두 개의 값으로 선이 갈라지거나 여기서 분기가요, bifurcation이라고 합니다. 두 개로 나뉘어진다는 뜻이죠. 또한 R이 3.4가 넘어서게 되면은, 즉 R이 3.4 이상에서는 또 다른 분기가 발생이 됐죠. 따라서 개체수는 이 네 개의 값 사이에서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번의 그 분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그래프를 분기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역시 수능에 나왔던 그러한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로버트 메이가 고안한 그러한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 시뮬레이션 결과는 HINI 바이러스의 분자 동역학 모델입니다.
네, 아마로 연구실에서 2015년도에 만든 그러한 작품인데요. 이 이미지는 네, 인플루엔자, 즉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하나인 H1N1 신종 플루의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것입니다. 네, 이게 I가 아니라 여기서는 H1N1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이에요. I가 아니라. 이 바이러스의 변종은 네, 2009년에 돼지 독감이나 1918년에 스페인 독감 유행병의 원인이 되었으며 네,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 바이러스 균주가요. 이 모델에는 수억 개의 원자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시뮬레이션은 네, 슈퍼컴퓨터에서 실행이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시뮬레이션 결과는 네, 종양입니다. 이 종양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네, 시각화한 그림이 되겠는데요. 그 텍사스 오스틴대에서 2017년에 만든 작품입니다. 모든 생물학적 구조물의 성장은 네, 이러한 그 종양, 튜머도 하나의 생물학적 구조물이 되겠잖아요. 이러한 구조물의 성장은 반복된 세포 분열을 통한 세포 증식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신생물, 여기서는 종양이 어떻게 발달하는지는 세포 분열과 세포 사멸의 속도, 사멸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죽는다는 거죠. 세포 사멸의 속도, 세포 간의 접착력, 여기서는 접착력 어드헤이션이라고 합니다. 접착력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종양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이러한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네, 텍사스 오스틴대의 과학자들은 성장하는 종양의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의 그 하나의 정지 영상인데요. 이 스냅 사진에서 가상의 종양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상의 종양, 여기서 반으로 뚝 자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단면은 약 1만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각 색상은 네, 세포 분열에 의해서 화살표로 표시된 방향으로 나타나는 세포의 속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화살표는 이 방향으로 이 종양이 성장한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색상은 자라나는 이 종양의 즉 세포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빨간색이 가장 빠르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거죠. 붉은색이. 네, 오늘은 몇 가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질문이 있으면 제 이메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